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치열하게 4위 싸움을 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하려는 북런던의 두 팀의 경합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중 토트넘 허스퍼는 이번 라운드에서 뉴캐슬을 5대1로 대파하며 승리를 거둔 반면 경쟁팀 아스날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0대3의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아스날이 아직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 순위에서 토트넘이 계속해서 리그 4위를 이어나가며 챔피언스 리그 복귀 가능성을 좀 더 높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현재 4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팀들의 상황을 정리해 앞으로의 최종 순위를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4위 싸움을 하고 있는 클럽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래 4위 싸움은 현재 순위를 기준으로 4위 토트넘, 5위 아스날, 6위 웨스트햄, 7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8위 울버햄튼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어 보였던 3위 첼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영국 정부로부터 경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구단을 매각하기로 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 외적인 부분과 더불어 지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1대4로 대패를 하며 4위권 싸움에 관여를 할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토트넘과 아스날의 상승세가 매섭기 때문에 이 여지가 조금은 더 커진 셈이 되었죠. 그래서 이 많은 팀들의 가능성을 다 살펴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 가장 관심도가 높은 구단인 첼시, 토트넘, 아스날, 맨유만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향후 각 클럽들의 일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4클럽들의 남은 프리미어리그 일정인데요. 어떠신가요? 대략적으로 훑어보면 제 눈으로는 토트넘이 가장 좋은 일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분석하면서 그런 눈대중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모두에게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각 클럽의 순위를 포인트화시켜서 앞으로 남은 일정의 험난함을 수치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위 맨시티는 가장 높은 순위니까 20점, 2위 리버풀은 그 다음이니까 19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차감 적용하여 최하위 노리치는 1점으로 계산한 후 각 팀들의 남은 일정에 그 값들을 대입해 남은 경기수로 총합을 나누어 평균값을 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다소 험난한 일정, 낮을수록 다소 수월한 일정인 셈이겠죠. 이제 그 결과값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4클럽들 중 가장 험난한 일정을 가지고 있는 클럽은 아스널이었습니다. 아스널은 남은 9경기에서 총 96포인트의 클럽들을 상대해야 하고 평균 10.67의 험난함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일정을 남겨둔 클럽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맨유는 총 85포인트의 클럽들을 상대해야 해 평균 10.63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험난한 일정을 가지고 있는 클럽은 바로 첼시였습니다. 첼시는 남은 일정에서 총 90포인트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난이도 10의 일정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토트넘은 몇일까요? 토트넘의 잔여 일정 총 포인트는 74점으로 평균값은 9.25를 나타냈습니다. 10의 자리 이내에 들어오는 평균값을 가지는 유일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봐서 일정이 가장 좋아 보였던 것이 어느 정도는 맞았던 셈입니다. 물론 이 값은 네 팀을 똑같은 잣대로 바라보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적용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순전히 단순 참고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자료 해석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토트넘이 9.25 정도의 팀을 상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보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공격력은 가히 미친 파괴력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4클럽의 공격력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6경기에서 4클럽들의 득점을 비교해 봤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가장 낮은 득점 생산력을 보여준 팀은 6경기에서 8골을 넣은 아스널입니다. 확실히 아스널은 전문적인 스트라이커의 부재로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평균 득점률은 경기당 1.33골이네요. 그럼 그 다음으로 득점이 저조했던 클럽은 어디였을까요? 6경기에서 11골을 넣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이들은 경기당 평균 1.83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더 좋은 득점력을 보여준 클럽은 바로 6경기에서 12골을 넣은 첼시입니다. 이들은 평균 2골을 넣는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4클럽들 중 최근 6경기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클럽은 당연히 토트넘이겠군요. 토트넘은 최근 6경기에서 무려 21골을 넣으며 경기당 3.5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경쟁팀 아스날이 넣은 골수의 2배가 훨씬 넘고
거의 3배에 육박하는 득점입니다. 리그 2위 리버풀도 최근 6경기에서 16골을 넣어서 토트넘보다 못 넣었고, 리그 1위 맨시티 역시 최근 6경기에서 단지 13골을 넣었습니다. 이 정도로 토트넘의 공격력이 정말 무섭습니다. 최근 득점력으로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한 클럽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이들은 총 9골을 실점하며 경기당 1.5골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점을 많이 한 클럽은 아스널입니다. 아스널은 6경기에서 총 8골을 실점해 경기당 1.33골을 내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가장 적은 실점을 기록한 팀은 바로 토트넘과 첼시입니다. 이 두 클럽은 최근 6경기에서 5실점을 하며 경기당 0.83골의 실점률로 한 골을 안 내어주는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토트넘 최근 분위기 무섭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각 팀 순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빅6 간의 매치를 점검해봤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아스널과 맨유는 빅6 간의 경기를 각각 3경기씩 남겨둔 것에 비해 토트넘과 첼시는 각각 2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리버풀 아스날, 첼시는 맨유 아스날, 아스날은 첼시 맨유 토트넘, 맨유는 첼시 리버풀 아스날이 남았군요. 그러니까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토트넘과 첼시가 적은 편입니다. 그럼 이 팀들의 가장 큰 고비는 언제가 될까요? 우선 토트넘에게는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일정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 13일 저녁 경기인 아스날전을 치르고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5월 15일에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빠른 경기 시간인 낮 12시 경기이기 때문에 극악입니다. 밤 경기 치르고 딱 하루 쉰 다음 날 낮 12시 경기라니 어떻게 일정을 이렇게 잡은 건지 사실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은 아스날의 코로나 문제로 경기가 연기가 된 어느 정도 불이익을 당한 입장인데, 이렇게 경기 일정을 잡으면 토트넘은 이틀 후의 경기를 또 치르지만 아스날은 무려 나흘 후의 경기를 치르게 되는 유리해진 일정 배정이기 때문이죠. 사무국이 일정을 이렇게 잡아주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미 잡힌 일정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네요. 첼시의 가장 큰 고비는 바로 일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첼시는 현재 고정적으로 치러야 하는 경기 수가 다른 팀들보다 훨씬 많은 12경기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 경기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리그 경기도 9경기로 가장 많은데 FA컵 준결승도 크리스탈 팰리스와 가져야 하고 챔피언스 리그 8강 1, 2차전을 레알 마드리드와 가져야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4월 7일 레알과의 경기 후 이틀 후인 9일에 사우스햄튼 원정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맨유의 경기가 어디에 배치되는가도 첼시에게는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FA컵 결승이나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하게 되면 일정은 더욱 힘들어지겠죠. 아스날에게 가장 큰 고비는 4월 21일 첼시와의 경기 후 마찬가지로 이틀 후 23일 낮 경기인 맨유와의 일전입니다. 두 강팀을 연속으로 상대하는 것도 버거운데 일정이 이틀 상간으로 벌어지는 일이라 이 일정이 아스날에게는 최고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맨유의 고비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4월 20일 리버풀을 상대한 후 그로부터 사흘 후인 23일에 아스날을 상대하는 일정이 그중 가장 빡빡한 일정입니다. 그래도 이틀 후 경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은 첼시와의 일정이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향후 고비를 결정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전체적인 일정과 기록들을 점검해 보면서 어느 클럽이 남은 일정 속에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팀 스포츠의 특성상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팀 분위기가 경기력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때로는 하프타임 동안 엄청난 전술보다 선수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전해주는 감독이나 주장의 스피치가 팀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가능성이 분명 근 몇 시즌 동안 지금이 가장 높다고 보입니다. 콘테 감독의 부임으로 팀의 실력과 더불어 분위기가 완전히 상승세를 타며 선수들의 자신감이 충만해 보입니다. 지난 시즌들의 연패 또는 경기력 부진으로 분위기가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토트넘의 분위기와 상승세는 다른 경쟁팀들에게 분명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아스날은 토트넘의 대승과
자신들의 패배로 승점이 좁혀지자 분명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점검한 것처럼 토트넘이 일정도 가장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득점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점도 가장 적게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도 그리고 그를 응원하는 우리들에게도 점차 챔피언스 리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아이게스.